이제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미래에셋증권이요. 미래에셋 증권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만 500원에 15%요. 6만 500원에 15% 맞으실까요? 예, 네, 이 종목 최근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다가 연일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좀 매도를 해봐야 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그래도 계속 가져가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중건주 내가 한번 자세한 전망 짚어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두 분 다 훌륭하신데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이지연 대표님이요. 네, 이재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래에셋 증권 이제 6만 원에서 매수를 해 주셨는데 6만 원대에서 사실 약간의 상승 가도를 달릴 때 매수를 해 주셨어요. 뭐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좋고 또 스페이스 X 관련된 기대감으로 매수를 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바닥권에서 지금 한 2만 5천 원 구간부터 7만 원까지 거의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의 그런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와 오늘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내일 정도에는 다시 한번 상승세로 좀 돌아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미래에셋 증권 시청자님 좀 어디까지 한번 내가 들고 가보고 싶다, 아니면 기간이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신 부분은 있으세요? 저는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는 가져가고 싶은데요. 아, 그러세요? 저도 네.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6월 전에 한 5월 말쯤까지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선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시장 활성화 정책에 좀 더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코스피도 너무나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코스닥 쪽으로도 활성화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 증권주들이 금융 섹터 안에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조정이 있었지만 증권주들이 잘 버텨준 이유는 실적에 대한 굉장한 레벨업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공교롭게도 스페이스 X IPO 일정도 6월 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마 5월 달 정도부터는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중이 15%시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미래에셋 증권은 8만 원 이상의 가격 라인은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최근에 고점 부근은 좀 이번에 오히려 눌렸기 때문에 고점은 좀 돌파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만약에 제가 9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 라인으로 가는 방향성에서 한 번에 비중을 다 싣고 가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중간에 뭐 8만 원 라인대에서는 한번 반이라도 아니면 5%라도 수익을 챙겨주시고 가셔도 좋고요. 당분간은 시장도 지금 뭐 거래대금 45조에서 48조 정도 일일 거래대금이 터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확실히 증시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가장 수익 섹터는 증권 쪽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번에 좀 끌고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다음부터는 좀만 낮은 가격에 사셨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좀 수익 극대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시초가로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최대 20% 비중은 넘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만약에 탄력이 나와서 상승하면서 출발하면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여기서 주가가 좀 횡보를 한다거나 오히려 좀 더 밀리거나 했을 때가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래에셋 증권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를 9만 원으로 두고 8만 원에서 부분 매도하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47만 원, 네. 비중은 10%.
47만 원에 10%세요. 예. 네, 그래도 3월에 좀 여러 학회들을 앞두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최근 떠오르고 있는데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홀딩 의견 주셨어요.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제 좀 탄력이 나와줄 수 있을지 내가 한번 전략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번쩍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힘차게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박철순 대표님한테 네, 여쭤볼게요. 박철순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알테오젠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지금 좀 고민이 있으실 거고 불안감도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신규 매수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조금 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단을 낮추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장 큰 지금 급락의 요인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로열티였잖아요. 예.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머크사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 SCM 변경 플랫폼을. 근데 문제가 여기서 한 4에서 5% 정도 로열티를 받을 줄 알았더니 2%라고 이제 나온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미래의 실적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물론 약간의 악재인 건 맞지만 주가는 좀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초기에 들어오는 매출액 대비 들어오는 마일스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로 어느 정도는 좀 상쇄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리고 지금 뭐 산도즈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워낙 많은 지금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로열티를 받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미래에 대한 실적 기대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가장 큰 이제 우려감이 뭐였냐면 특허 소송이었어요. 이 SC형 변경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할로자임이랑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할로자임이 지금 특허 소송을 했었고 지난번에 이제 독일 쪽에서 특허 소송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악재로 또 작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영국에서는 이 특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침해를 주장한 이 할로자임의 어떤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일단은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런 소송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전에 또 GSK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GSK가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특허 소송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기업과 계약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크게 걱정을 안 하고 계약을 추진한 걸로 봐서는 이 특허 소송은 이제 거의 리스크가 소멸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주가가 많이 빠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들 수급이 지지난주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방송 앞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한 20% 정도까지는 비중을 좀 늘리셔서 그렇다면 이제 매수했던 47만 원 정도 선만 가더라도 꽤 괜찮은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예. 47만 원까지 가면은 이미 탄력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일단은 52만 원 정도 선 1월 달 고점 부근이에요. 그래서 52만 원 정도 선을 1차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고 근데 비중을 20%까지 늘리시되 천천히 뭐 3%, 4% 이런 식으로 분할로 들어가시는 게 변동성이 있을 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네, 분할로 한번 늘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네. 한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흐름이 끊기진 않았거든요. 추세가 계속 우상향 흐름들은 맞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한데 왜냐면 이제 수급 요새 테마가 하나 형성되면 수급이 급격하게 쏠리면서 좋은 섹터들도 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럴 때 고점 매수를 하면 아쉬우니까 나눠서 매수를 하시면 고점에 매수하건 저점과 이 사이에 평균 단가가 맞춰지기 때문에 무난하게 매수 가격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한 3에서 한 4회 정도 이렇게 나눠서 매수하시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한 20%까지 늘리셔서 수익을 한번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히려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실적 기대감과 기술 이전 관련해서도 목표가 5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꼭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실까요?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100원에 20%예요. 15,100원에 20%세요. 네. 네, 이 종목 오늘 미국의 특허 승소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매수가까지 좀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아주 긍정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오늘 호재가 있었거든요. 좀 어디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해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진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서울반도체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꽤 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네.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온 소식을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원하는 색깔의 이야기들이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에 대한 기술들을 보니까 지금 광반도체 내 전류와 층고조를 최적화해서 광자 생성은 극대화를 하고 또 손실은 극소화하는 성능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시장의 성장성을 66조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이 HBM 시장과 그리고 AR, 우리가 이제 AR, XR 시장 한동안 굉장히 광풍이었잖아요. 이 시장에 적용이 되는 기술이다라는 이야기와 스토리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 특허라는 그 부분이 주가를 좀 끌어당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노이즈가 나왔고 오늘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제가 한번 분봉의 흐름을 보니까 주가가 바로 직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오랜만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로 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추가 시세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청자님의 매수가는 좀 높기는 높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도 20% 있으시잖아요, 시청자님이.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회사가 보니까 실적 자체는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들고 가서 내가 그냥 이 종목을 끝까지 한번 매수가까지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조금은 정리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계실까요? 이게 지금 제가 네. 한 18,000원 이상에서 사가지고 좀 추가 매수해갖고 단가지 이게 내려놨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그냥 매수가 정도 좀 여태까지 기다렸으니까 네네. 조금 더 매수를 좀 해가지고 좀 빠져나오고 싶어가지고요. 아,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상방에 대해서 더 예상했던 것보다 힘이 강하게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청자님의 비중은 더 커지고 더 답답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가격 라인이 지금 11,000원 구간을 돌파해주는가의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11,000원에 대한 가격 라인 돌파 흐름을 1차적으로는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오히려 강하게 거래량이 더 실리면서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조금 비중을 한 5에서 10%라도 더 태워서 차라리 결과를 빨리 보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 11,000원 부근대에서 매물을 뚫지 못하고 내용은 좋지만 만약에 매물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맞고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때가 시간이 더 딜레이되고 걸릴 바에는 비중을 살짝이라도 저는 축소해 놓는 기회로도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000원 구간에서 얼만큼 주가가 탄력을 받고 거래량이 실려서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거꾸러지는지에 따라서 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지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은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네. 반도체 쪽이 워낙 분위기가 좋고 또 HBM이라는 이 키워드가 붙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는 보이지만 매물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갖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 추가 매수하지 말고 11,000원대까지 한번 기다려볼까요, 그러면? 네, 오히려 힘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거를 보고 하셔도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중이 적지는 않으세요. 아, 예. 그래도 아니, 여유 금액은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네. 추가 매수해도 되거든요. 네, 마음이 급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은 확인하고 또 다른 종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현금을 가지고 계신 건 참 좋으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적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1,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돌파 시에는 추가 매수하는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네. 매수가는 45만 5,500원이고요. 45만 비중은 5,500원이요. 10%예요. 네. 45만 5,500원에 10% 맞으실까요? 네. 네. 2차 전지 지금 중국산 ESS 수입 차단 관련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좀 추가 상승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계속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문 또 드려볼게요. 최근 또 호재가 있었는데 내가 한번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패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옷을 이쁘게 입으신 이재훈 대표님. 네, 이쁘게 입으신 이진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옷을 화려하게 입어서 선택을 해주셨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ESS 관련돼서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앞으로 뭐 지금 남아있는 이제 허들은 있기는 하고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2028년 10월 달부터라고는 하지만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소식이 나왔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번에 실적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ESS 쪽으로의 성장하는 부분들을 보여줬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물론 시장에서 지금 현대차그룹이랑 삼성 SDI가 협력 관계를 가지고 모베드라든지 그리고 그쪽으로 좀 앞으로 배터리 개발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전고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했을 때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우리 지금 배터리 쪽으로 해서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는 하이니켈 이 4680 원통형 배터리 채택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여기에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화가 돼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드니켈이기 때문에 이 기술력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 배터리, 그러니까 로봇 쪽 배터리에서 저는 빛을 또 발한다는 그런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틀라스 이번에 시연 현상에서도 배터리 팩을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그때 사용된 배터리 팩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이제 로봇 관련돼서도 옵티머스 양산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양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옵티머스 배터리와도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EV 쪽은 아쉽기는 하지만 뭐 계약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과 ESS에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삼성 SDI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모멘텀을 좀 더 강하게 받아가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방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시청자님이 딱 매수하신 그 가격 라인 있잖아요. 44만 원에서 5만 원 부근. 여기가 살짝 저항대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10%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약간의 저항대를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살짝 밀리거나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10%의 비중은 부담스럽지 않으니 50만 원대 이상의 가격 라인까지도 한번 기다려 보시고 추가적인 저는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의 매기가 좀 쏠린다라고 한다면 50만 원 이상의 가격 라인도 좀 가능하진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45만 원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저항 가격인 52만 5천 원을 맞닥뜨릴 수는 있겠지만 이 밴드상에서 한번 시청자님이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저는 비중을 5에서 10% 정도는 더 태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그거는 그때 여러 가지 소식들과 거래량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방이 또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추가 이슈가 또 나와준다면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카카오요. 카카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1,900원이고요. 20%예요. 61,900원에 20%세요. 네. 아, 지금 손실 중이신데 네네.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해서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그러니까요. 네. 아, 다시 좀 시원하게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올라줄 수 있다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아, 지금 네. 네, 카카오 또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엔 박철순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카오가 정말 지금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갇힌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한 6만 원대 중반만 가면은 계속 밀려 내려오고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바닥이 또 지지가 또 되다 보니까 이게 네. 판단이 좀 애매하고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6개월 이상. 근데 일단은 요 종목은 뭐 빠져나오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이제 항상 이제 반등이 나왔던 200일선에서 또 이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항상 도달했었던 6만 4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거든요. 일단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6만 4천 원 가면 일단은 6만 1,900원이 지금 매수가시니까 일단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6만 4천 원 정도 가시면은 비중을 한 10%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네. 수익을 좀 세게 놓으시고 10% 네. 정도만 일단 상방에 베팅을 하시다가 네네. 세게 만약에 6만 5천 원 이상대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면은 그때 또 다시 네. 사시면 되거든요. 그때는 아, 아마 그렇게요. 연고점을 뚫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일단은 또 저항 나오고 또 밀리면은 또 기다리시는 게 힘드니까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기시라는 관점에서 6만 4천 원대 정도 되면은 절반 정도 파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지난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한 130% 정도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만큼 이제 실적 좋아지고 있고 톡비즈 광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쪽도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 때 기대율이 하나 딱 있는데 AI 에이전트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오픈 AI로 이런 회사랑 이제 협업하고 있는 건 혹시 아시나요? 네, 알아요. 네, 그래서 여기랑 이제 협업을 해서 이 회사는 자체 거대 언어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외부 회사랑 협력을 통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수익이 작년 4분기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좀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AI가 더해지면은 아마 광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지금 시스템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익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중장기로는 고점 뚫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보유고요. 네. 다만 네. 혹시라도 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5만 네. 5천 원을 하향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네네. 사더라도 일단은 현금화를 시키셔야 돼요. 왜냐면 네. 여기가 무너지면은 이제 네. 심리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단 기술적으로는 5만 5천 원은 이제 손절가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6만 4천 원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6만 4천 원에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AI 수익성 개선까지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예.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이수 페타스있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0만 7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70%고요. 10만 7천 원에 70% 맞으실까요? 예, 예. 네, 이 종목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내려온 반도- 거거든요. 네, 어떻게요? 워낙 13만 원 정도에서 네. 물 타서 내려오다가 아, 그러셨어요. 한번 팔고 다시 구매해서 네. 다시 물 타고 아. 지금 플러스 왔는데 네. 아, 예. 드디어 수익을 보고 계신데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기판 관련해서 계속 올라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질문 바로 들어볼게요. 아, 드디어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 내가 한번 목표가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그 박철순 선생님한테요. 네, 박철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수익권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예. 이거는 손실에 계셨어도 일단 보유를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4분기 때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던 거는 혹시 확인하셨죠?
예, 예. 그래서 살더니 실적이 안 좋아서 조금 주가가 밀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뜯어보면은 그렇게 안 좋았던 건 아니라 일단은 매출이 이제 인식되는 시점이 조금 조율이 됐어요. 이게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매출이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일회성 비용들이 잠깐 있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4분기에 국한된 겁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는 실적이 또 갑자기 또 전분기가 조금 기대치에 미달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오히려 기대 효과를 본다고 하면 또 강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회사가 이제 MLB 만들고 있는 회사잖아요. 가장 기대되고 있는 예, 게 예. 가속기 쪽으로 이제 예, 납품을 예. 하다 보니까 지금 초호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뭐 지금 전혀 뭐 꺾일 기미가 안 보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되는 섹터이기도 하고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도 좋고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2배 가까이 올랐었잖아요. 그 전년도 예, 예. 대비했을 때. 그래서 실적이 이제 막 성장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저는 최고가까지 봐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성능 이제 제품들 쪽으로 이제 수주가 늘어나면서 마진이 높은 제품들을 더 판매를 많이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매출이 나오더라도 수익성이 더 좋아요. 그래서 예, 그런 예.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뭐 무난하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이어서 다만 이제 뭐 단기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3만 원 정도 선에서 저항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저항이 나오면 뭐 비중을 줄이시거나 잠깐 축소를 하시는 거 아니면 입절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좀 더 중장기로 갖고 가신다고 하면 저는 뭐 2차적으로는 15만 원, 그다음에 올해 좀 길게 본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사실 뭐 2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적 전망치를 감안한 그런 목표가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은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기 비중을 70%를 다 가지고 전 고점까지 갈까요? 아니면은 익자를 하면서 가는 게 나은지 일단은 개인적 마인드는 지금 그냥 쭉 한 내년까지 가지고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스페타스도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전망은 좋지만 중간에 급락이 갑자기 나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쪽에서도 뭐 PSK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계속 잘 가다가 어제는 또 이제 급락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예, 예. 투자 심리를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러면 이제 70%라는 비중은 상당히 높죠. 더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12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 저항대가 좀 예, 예. 있거든요.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선. 그래서 여기까지 아. 올라왔을 때는 일단은 뭐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뭐 줄이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70%는 사실 대응이 왜냐면 이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예, 그렇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저 같은 경우도 30% 이상 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은 한 20에서 25%. 그리고 30%가 맥시멈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70%는 좀 너무 많다. 그래서 일단 12만 원 넘어가면 절반만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만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적 전망치를 봤을 때 오히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15만 원, 2차 목표가 2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기분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